네, 저는 5시 7분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5시부터는요, 매주 수요일 5시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저의 곁에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저희가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네. 네, 굉장히 뵙고 싶고 귀한 시간이고 한데 오늘 저희가 좀 소개를 할 이야기는 슬픈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도 그 송대관 씨를 보내고 많은 분들이 또 슬픔에 젖었었는데 네. 또 하나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아저씨로 유명한 배우 김세론 씨가 또 유명을 달리했는데요.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25살. 아, 그러니까요. 게다가 너무 꽃다운 나이에. 네, 많은 분들이 김세론 씨의 아역부터 현재까지 성장 과정을 지켜봤거든요. 정확히 15년 전 아저씨에서 이제 그 소미란 역할을 맡았었고 배우 원빈 씨와 함께 이 영화가 무려 6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김세론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는데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요. 처음인 거 맞아? 혹은 아역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연기가 기가 막혔죠. 사실 그 전년도에 여행자라는 작품이 사실상 데뷔작인데 아, 데뷔작이 있었군요. 그게 원래는 이제 이창동 감독이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 네. 영화로는 칸 영화제까지 갔었어요. 아, 그래요? 아직까지도 김세론 양은 역대 한국 배우 중에서 최연소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여배우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랬던 김세론 양이 이듬해 아저씨를 통해서 상업 배우로도 성공을 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세론 씨가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성인 배우로도 성공적으로 거듭난 굉장히 모범 사례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런 죽음에 더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확히는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은데 네. 뭐 악플 얘기도 있고 네. 또 언론 보도로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생활고 얘기도 있고 많아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도 조심스러운 게 네. 물론 악성 댓글이나 악플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도 사실인데 전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저 역시 여기선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김세론 씨 관련된 얘기를 쓰면서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밝은 쪽의 얘기를 썼냐를 놓고 봤을 땐 부정적인 보도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김세론 씨가 굉장히 승승장구해 왔는데 네. 3년 전에 2022년에 음주 교통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생활고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상 김세론 씨는 소녀 가장으로서 본인이 이제 가족들을 건사해 왔던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수입이 끊기는 걸 넘어서 네.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에 의한 위약금들이 많아지거든요. 아, 위약금 때문에 또 힘들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생활고를 겪어왔었고 그리고 본인이 노력을 했습니다. 뭐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복귀를 위해서 연극 무대에도 서려고 시도를 했었고 사실 지난해에 이미 찍어놓은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이 공개되기도 전에 결국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 김세론 씨가 이 어린 나이에 짊어져야 했던 짐이 너무 많았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도 사실 댓글 반응이 고인은 추모하되 하지만 음주라는 분명한 잘못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이 나종호 의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음주운전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인정을 해요. 근데 만약 처벌이 약하다면 법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래서 뭐가 있죠? 법이 있고 처벌이 있죠. 아, 그렇죠. 죗값을 치렀을 때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 또다시 잘못을 물을 수 있냐. 물론 도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을 계속 뭐라 할 수 있지만은 네. 제기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건 맞느냐는 문제 제기였던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기의 기회도 없이 사람을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실수하거나 낙오된 사람을 버리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이런 우리 사회의 모습이 흡사 거대한 오징어 게임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세론 씨의 그 음주 교통사고라는 잘못은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벌금을 내고 네. 꽤 긴 자숙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김세론 씨가 돌아오려고 했을 때 이거를 뭐 반겨주진 않더라도 옛날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계속적으로 그가 다음 행보를 가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제약이 있지 않았나.
이거는 단순히 악성 댓글뿐만 아니라 네. 언론 방향이 너무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 이게 여론 형성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조한 게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언론 역시 다시 한번 자성의 목소리를 낼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님의 이 기사 제목 타이틀에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국 사회라고 네네. 해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떤 식의 설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공감이 좀 많이 되고, 특히나 최근 뭐 저희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네. 유튜브와 같이 뭐 개인 방송이 조금 활발해지고 네. 또 그냥 일반인들이 뭔가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뭐 잊혀질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앵커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잊혀질 권리란 얘기 많이 하죠. 네. 어떠한 사안이 벌어지고 나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무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 재기의 발판이 마련되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시 소환해 가지고서는 발목을 잡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인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저도 하지만은 이게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게이트키핑 기능이라고 하죠. 필터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여기에서 이 정도 자극적인 얘기를 한마디 더 하면은 분명 사람들이 더 볼 텐데, 그렇죠. 구독자가 늘 텐데, 조회수가 늘 텐데. 근데 일반적인 이제 기성 언론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기성 언론이 뭐 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몇 차례 게이트키핑 과정이 있으니까는 이거를 걸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적으로 나가고 본인 스스로 제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콘텐츠들이 더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한 번쯤은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이제 기자로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뭐 자유롭지 않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뭐 중도 개혁 적인 그리고 좀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과정에 저희도 늘 스스로 성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혹시라도 더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나 건강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 저희도 늘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한 꽃다운 배우가 죽음까지 이뤘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 또 우리의 네티즌들 뭐 악플을 다는 모든 분들이 좀 많은 성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악플로 인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뭐 최진실 씨 사건도 있었고 이 악플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는 사실 최진실 씨도 그때 결국은 숨졌을 때 나온 얘기가 네. 그 당시 최진실 씨가 그 앞서서 안재환 씨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죠. 여기에 최진실 씨가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식의 루머와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았고 그랬죠. 실제로 최진실 씨가 힘들어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7년이 흘렀는데 몇몇 연예인들이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호소하고 또 생명을 잃고 이 과정에서 악성 댓글을 근절해야 된다는 얘기 있었는데 제가 몇 번을 생각해 봤어요.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고요. 네. 악성 댓글이 근절될 수 있을까를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가능하다?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익명성의 뒤에 숨어서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 방법이라든지 항상 그 감정 표출은 쉬운데 그것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거는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이것도 일종의 가정교육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감 가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왜 사람들이 어떠한 이제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정교육을 못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한 걸음부터 중요하다는 건데 중요한 거 요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갖고 태어납니다. 내가 그렇죠. 할 정도예요. 네. 왜냐면 아이들 보면은 유모차에 앉혀놓고 이걸 보여주거든요. 아이들이 자극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미 학교 갈 때쯤이면은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집에서부터 이런 언론 매체들을 봤을 때 어떤 기사를 봤을 때 그리고 댓글로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할 때 적정선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얘기가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를 가정교육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게 비정기 교육이에요. 정규 교과목이 아닌데 이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또 이건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악플에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맷집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허무맹랑한 얘기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힘들지만 이게 결코 나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는 네.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는 단순히 그렇게 합시다가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을 통해서 다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요 거죠. 지점, 네, 동의합니다. 예, 많이 공감이 되고요. 그리고 그 포노사피엔스인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휴대폰은 이제 지금 태어나 있는 젊은 이제 어린 친구들한테는 오장육부처럼 오장칠부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네. 그냥 하나의 이 사람의 그냥 장기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규 그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스스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사건이 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있는 이 사회에서 아무리 이 과학 수준과 의학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한 방울 제 머리카락 하나도 이건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만큼 인간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막 한참게 여겨지고 막 이럴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그 사람인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전 좀 약간은 이런 기기에서 멀어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필요할 왜냐면 것 같아요. 사람들 안에 섞여서 대면 얼굴을 보고 얘기하다 보면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나가게 되고 나를 한번 성찰하게 되는데 그렇죠. 일단 상대가 날 모른다. 익명성에 기대는 순간부터 내가 모르는 두 얼굴의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위로도 사람 안에서 받고 사람 안에 섞이면서 내가 누군가도 위로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깜냥을 가진 사람이 이런 온라인 환경 안에서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도 공감이 됩니다. 그 오늘이 발인이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마 원빈 씨도 조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원빈 씨 같은 경우는 김세론 씨의 출세작을 함께 하기도 했었고 원빈 씨의 조문이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네. 아저씨 그 작품이 원빈 씨가 가장 최근작입니다. 15년 전 발표한 작품인데 이후에 원빈 씨의 차기작이 없었어요. 그랬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원빈 씨의 그 대표작으로 남아 있고 최근작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빈 씨가 대외적으로 얼굴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CF를 통해서 몇 차례 얼굴을 보이는 것 외에는 매체라든지 대중의 눈에 띌 만한 장소에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신비주의 배우로 유명한데 그랬네요. 그랬던 원빈 씨가 이번 일이 불거지자마자 누구보다도 먼저 이 빈소를 찾았고 오열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김세론 씨에 대한 애정도 깊었고 실제로 김세론 씨가 그 당시에도 아저씨였죠. 실제로 작품 속에서도 작품 밖에서 아저씨였는데 많이 챙겨줬다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랬군요. 아마도 원빈 씨 입장에서는 왜 내가 조금 더 챙겨주는 작품 속처럼 끝까지 이 아이를 소미가 아닌 김세론으로서 챙겨주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원빈 씨라든지 또 원빈 씨 바라보는 모든 이들 정말 마음 아파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계속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정말 뭐 악플로 고통하는 이런 분들 사건 한두 번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스로도 성찰을 하고 정말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분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KBS 연예대상을 차지한 분이 아니 가수예요. 네. 저 이거 좀 보면서 야 이것도 재밌고 그리고 이분이 또 혹시나 좀 연세가 어려서 네. 최연소로 받은 것도 아니야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는데 네, 이찬원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분위기 바꿔서 네. 이찬원 하면 사실 찬또배기라는 얘기로 더 유명하죠. 찬또배기, 그렇죠. 네. 이찬원이 부른 진또배기는 딱 한 소절 듣자마자 이찬원의 진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곡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이분이 지난해 연말 KBS 연예대상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KBS의 아들이다 이런 아들이다?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누구도 그가 대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았어요. 잡음 없어요. 그렇죠. 네, 잡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이 MC 군단이 몇몇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상을 돌려막기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정말 새롭게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MC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궁금했어요. 저도 네. 이게 20대 이제 중반 조금 넘었는데 최연소가 아닐까.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니에요? 왜냐면은 최연소 아니에요? 여러분들 듣고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누구죠? 누가 있어요? 예전에 MBC 아빠 어디가라고 아세요? 진짜 하게 되네요. 이게 분명히 아빠 어디가에서
아빠가 타이틀로에 갔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주인공은 아이들이었고요. 아이, 그 당시 그렇죠. 송종국 씨의 딸인 송지아 양 그리고 뭐 이종혁 씨의 아들 준수군 이런 친구들이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랬네요. 자, 근데 이건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근데 또 다른 최연소 사례가 아, 있었습니다. 또 있어요? 박경림 씨. 박경림 박경림 씨가 대상은 받았었죠. 그렇죠. 박경림 씨가 20대 초반에 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 박경림 씨가 그 당시에 착각의 늪이란 노래도 부르면서 인기가 높으죠. 그렇죠. 그거 정확히 맞죠? 아시네요. 알죠. 여기서 살짝 이제 연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거 괜히 했다. 이거 예, 괜히 했다. 모른 척 네. 하시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좀 더 어릴 때 받아서 근데 정말 이런 아역이라고 쓰는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남성까지 포함해서는 이찬원 씨가 거의 최연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 아, 그리고 사실은 가수잖아요, 이분이. 네. 가수인데 이렇게 엔터테이너로서는 정말 정점을 이 20대 중반에 딱 찍었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운이 아니라 전 진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실력이기도 네, 하고. 왜 이찬원 씨의 그 대상 수상에 대해서 이견이 없을까 놓고 봤을 때 이찬원 씨가 소위 말해서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이분은 데뷔 초기부터 나는 예능이 좋고 MC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 밝혀왔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리고 정말로 본인이 그 길을 정확히 따라 걸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찬원 씨의 서사를 다 지켜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찬원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을 해왔고 어떠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갔는지를 안다는 거죠. 네. 즉 자기가 계획한 그림대로 그 정확한 그림을 그려냈다는 거. 이런 지점에서 그냥 젊은 나이에 운이 좋았네 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시는데 이찬원 화이팅, 이찬원 최고, 정말 MC 잘 보던데요. 네. MC 볼 때 혼자 장구치고 북치고 잘합니다. 장래 희망이 아나운서가 꿈이었다는데 그래요? 그래서 저분이 원래 경상도 분인데 네. 실질적으로 이제 발음 연습을 많이 해서 정말 왜 얘기하지 않으면은 저 서울 몰랐어요. 서울 사람인지 알 정도고요. 아. 근데 원래 그 야구 캐스터에도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삼성 라이언즈 그 경기를 보면서 본인이 참여한 적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 정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가 된 스타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아까 저 올라왔던 얘기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다. 네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사실 그날 방송 사고에 준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예. 연예대상 그날. 그렇죠. 연예대상. 네. 왜냐면은 수상자 발표하는데 공동 수상인데 한 명만 발표한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상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불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준현 씨랑 유민상 씨가 시상자로 올라왔는데 네. 당황을 하죠. 왜냐면 본인이 받은 그 종이에는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오. 근데 이거를 이대로 끝나면은 수상을 해야 될 사람이 못 받고 끝나는 그렇죠. 일이 벌어지는데 그때 이찬원 씨가 MC였거든요. 네. 정확히 딱 보고 있다가 잘못을 지적한 게 아니라 혹시 상을 받아야 될 분이 더 계시지 않나요?라고서는 이게 넌지시 던졌고 리딩해줬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 중간에 메워줬기 때문에 제작진이 재빠르게 그 추가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 정확히 올라와서 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와, 이거 잘했다. 예, 이거는 네.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발력도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걸 자연스럽게 리딩을 잘했다는 것도 괜찮다. 네, 방송 네, 사고로 센스 있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요. 하나의 해프닝으로서 오. 오히려 더 그 시상식에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쫀쫀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이제 전화위복으로 만든 거죠. 아니 근데 네.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KBS는 공로상 하나 줘도 되겠네요. 아이고 그쵸. 공이죠. 큰 공인데. 근데 그죠? 뭐 이제 공로상은 한 50년 후에 받으면 되고 지금은 대상이 제일 어울립니다. 아이 그러니까요. 근데 네네. 지금 이찬원 씨의 소속사 계약 만료 얘기도 들리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는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자, 보세요. 연예 대상을 받을 정도의 실력 그리고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할 정도의 팬덤을 갖고 있는 가수가 네. 실질적으로 재계약 시즌이 도래했다. 네. 이러면 모두가 욕심을 낼 수밖에 아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게다가 심지어 지난해 11월에 이찬원 씨가 불후의 명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스포츠 스타들 FA라고 그러죠, 프리 에이전트 네. 그런 선언인가에서 보니까 상반기 중에 끝나는 건 맞습니다.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제 주변 아는 분들이 이미 이찬원 씨에게 어떠한 제안을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찬원 씨가 현 소속사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삶을 많이 살아왔고 그 소속사에서 대상도 받고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재계약 가능성도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찬원의 재계약 여부가 쟁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거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참 기대되기도 해요. 지금 어디로 소속사를 옮겨서 더 또 뭐 다른 뭐 활동을 해 갈 것이냐 아니면 안정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소속사와 계속해서 가면서 뭐 시너지를 낼 것이냐도 좀 관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어떤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소속사와 같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래요? 왜냐면은 이 연속성이란 게 있잖아요. 이찬원 씨가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MC를 열심히 했지만 가수로서의 본질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수로서의 본질은 뭘까요? 네. 신곡을 내고 앨범을 내고 그 앨범을 바탕으로 해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원래 가수의 본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가수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가 히트곡이 하나 있으면 그 노래만 계속 부르고 몇명 매몰돼 떠올랐어요.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신곡을 공급해가면서 그리고 콘서트를 열 때는 히트곡만 부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곡 무대를 보여줘야지 그 돈을 지불하고 온 그 팬들에게 정확한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본질에 굉장히 충실하다는 점에서 이찬원 씨의 가치가 꽤 크다고 보고요. 근데 오히려 저는 궁금해지는 게 네. 이제 MC로서 대상을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은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중요한 건 한 군데에서만 받았다는 거예요. KBS에서 받았죠. 그러네요. 예, MBC도 있고 SBS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종편사 같은 경우는 백상예술대상에서도 또 이 MC 부분 수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네요. 백상예술대상에서 제 기억으로 MC가 대상을 받은 건 유재석 씨가 유일합니다. 그럼 이제는 내가 한번 대상을 받는 걸 넘어서 이찬원 씨의 그 목표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식으로 또 이런 활동 스펙트럼을 넓혀갈지 여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 이찬원은 만능 엔터테인먼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소속사를 옮겨도 홀로 서기를 해도 잘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 진짜 많이 응원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MC로서 그리고 뭐 연예대상을 잘 차지한 우리 이제 이찬원 씨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트로트 시장에서의 이찬원 씨는 지금 어느 정도의 위상이고 또 향후 어떤 가수가 될 것 같은지도 질문을 좀 해보고 싶네요. 이 부분을 제가 몇 번 연초가 되면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네. 댓글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오래 안 했는데 뭐냐면은 트로트 가수들 그 개런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사실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돈 얘기거든요. 그럼요. 연봉이 제일 궁금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누구랑 비교 다 떠나서 이찬원 씨 얘기만 할게요. 이찬원 씨는 행사 개런티가 약 3천만 원 안팎이라고 해요. 회당. 네. 우와. 근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요. 실질적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는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고 우와. 물론 아이돌 가수들은 좀 더 비싸요. 그 이유는 그룹 단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무대 장치나 여러 가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반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본인 혼자잖아요. 혼자 무대를 다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은 부담도 크거든요. 그렇죠. 이 무대를 나 혼자서 장악을 해야 혼자 된다는 막 거. 쳐야 되니까. 이걸 채우지 못하면요. 행사 섭외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찬원 씨는 요즘 좀 불황이라고 하지만 지난해에도 꾸준했고요. 개런티가 점점 더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런 분들은 한 달 기준으로 몇 회 정도의 그 공연을 해요? 사실 다르겠지만. 근데 이찬원 씨는 제가 볼 때 거절이 많아요. 아, 그 이유는 그래요? 고정 스케줄이 많아서 그래요. TV. TV 이게 방송을 보는 거는 60분 정도지만 실질적으로 촬영은 4-5시간. 이거를 앞뒤에 이제 준비 시간까지 하면은 반나절 이상을 쓰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뛸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찬원 씨는 몇 회를 간다라는 얘기만으로는 이거를 그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찬원 씨를 찾는 수요가 끊이지 않고 플러스 개런티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근데 이분 행사를 하면 사실 수익적으로는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방송을 하는 것도 어쩌면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몇몇 이런 강연하는 분들은 TV를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 TV에 나오면 한 번에 수십만 명이 보는데 제가 개별 행사를 가면은 같은 얘기를 100번, 1000번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TV를 잘 안 나가게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찬원 씨는 반대입니다. TV에 나가야지 더 많은 팬들이 자신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TV 출연을 더욱더 즐기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팬 서비스도 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틈틈이 공연을 열어서
팬들이 주기적으로 이찬원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행사까지 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에는 네. 한번 번아웃이 와서 중간에 잠깐 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리 젊은 나이라지만 일이 너무 많아지면은 지치거든요. 쉽지 않죠. 네, 올해 어찌 보면은 이찬원 씨는 대상 수상자로서 뭔가 더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얼마큼 덜어내고 장기 플랜으로 가냐, 요거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또 지혜롭게 하실 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뭔가 사실, 네. 20대 중반의 청년인에게 지혜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욕심일 수 있죠, 사실. 욕심일 수 있죠. 네. 근데 현재까지 이찬원 씨가 밟아온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은요. 그런 정도 스타가 됐는데 어떠한 구설 한 번 없었고요. 노출도가 많아지면은 사실 책 잡힐 일도 많아지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일도 없었다는 거. 그 얘기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배려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롱런 할 수 있는 자질은 갖췄고 이찬원 씨가 한 40,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트로트 가수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차면 찰수록 더 묵직해지고 더 가치가 올라가는 완숙미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K-팝 그룹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20대가 지나면은 정점이 꺾이는데 트로트 가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속 야.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찬원 씨가 가진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찬원 실력도 좋지만 인성도 좋아요. 뭐 이런 글도 주셨고 이분은 약간 성정 자체도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고추 말리고 막 먹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분 참 그 약간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다. 그래서 좀 현명한가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지금 어떤 분께서는 뭐 저희 아까 뭐 우리 딸 남자친구랑 이찬원 닮았어요. 뭐 이런 글도 주시던데. 네. 그러니까 그냥 엄친아 같은 뭐 약간 느낌도 있고 네네. 예, 하여튼 여러분들 뭔가 친근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문화부 안진용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치 얘기 우리가 아침 10시부터 해서 계속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브레인 샤워도 좀 하시고 또 문학의 소식도 다양하게 접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인사해 주시면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또 다음 주 예고 안 할 수 없죠. 아, 그쵸, 좋죠. 네. 네. 다음 주 예고는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박서진 씨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거든요. 박서진 씨 장구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 팬덤도 대단하고요. 또 굉장히 가슴 아픈 가정사도 있고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박서진 씨의 얘기를 살짝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네. 그분 진짜 무대에서 장구 치는 거 보고도 놀랬고 네. 또 한 번은 장구 딱 내려놓고 노래만 했는데 노래도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 박서진 씨의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 방송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저희가 2월 20일 목요일이고요. 역시나 10시에는 제가 뉴스 사랑방 문을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제가 진행하는 뉴스 사랑방 함께 해주시고요. 또 11시 정정당당 김종혁,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요, 우리 김영주 전 의원 함께 합니다. 스킨 인 더 게임, 공짜는 없다. 또 오후 4시에는요, 네, 오후 제가 웃음이 터졌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오후 4시에는요. 이번 주부터는 목요일 4시에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청정바 진행을 합니다. 네, 기존에 이 박상수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지금 목요일 4시였는데 그 시간이 목요일 4시가 지금 금요일 2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내일 그 방송 한 번 더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인데요. 목요일 4시 내일부터는 청년이 정치를 바꾼다. 네, 김준호 전 대변인님 그리고 포동 정혜림 상금 부대변인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어떤